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린파크 상가의 관리단에 있는 의장입니다.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관리단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 부분이 세법상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론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국법인에서도 영리법인하고 뭐 비영리법인 이제 이렇게 지금 나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약간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와서 뭐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법상에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국가에 의해서 지금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의미의 주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법률상으로는 보게 되면 민법과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에도 약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상법하고 민법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상법상에서는 보통 보면 영리사단이죠. 영리사단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법인으로서 모두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영리라는 부분은 구성원들에게 이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데 민법 규정에 보면 여러분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 비영리라는 부분은 구성원들에게 이익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 관리단 있죠. 관리단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비영리 법인에서도 그 각 사업 그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정관에 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정관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4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법인마다 조금 자율성을 좀 부여해주고 있죠. 그 중요한 거는 사업연도 우리가 종료일부터 3월 내에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소득세는 우리가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5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여러분들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뭐 좀 찾아보면 되겠죠. 포괄적인 우리가 좀 소득 개념으로 해서 순자산 증가세로 해가지고 지금 보통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공부해 둘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사업 목적은 사업을 갖다 구분을 좀 해주게 되면 고유 목적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수익 사업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관리단에서 보게 되면 그 관리 수익 있죠. 관리 수익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수익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세가 되죠. 그걸 우리는 관리 외 수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리법인하고 좀 다른 점은 여러분들 그 수익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주차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결국에 어디에 사용합니까? 누구한테 배당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고유 목적 사업에 다시 좀 환원해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해서 수익이 또 고유 목적 사업을 향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5년 내에 그 수익했던 것을 사용하게 되면 많이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무서에 여쭤보면 구체적인 부분이 지금 말씀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지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아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공유하고 합유, 총유 그리고 구분 소유에 있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되죠. 그 공유라는 개념은 어떤 한 개의 물건이 있으면은 지분권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은 구분 소유 있죠. 우리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적 결합 관계에서도 보면은 공유는 없죠. 합유는 있고 총유도 있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은 인적 결합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분할 청구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공유 부분은 언제든지 누구나 다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반해서 그 합유라든지 총유라든지 공용 부분 같은 경우 분할 청구 자체가 지금 안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능한데 반해서, 그런데 여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합유는 조합 계약이고 총유는 정관이죠. 근데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 구분 소유자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행사에서 공용 복도를 있죠. 안쪽에 있는 공용 복도를 전유 부분처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이 부분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화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돈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관리단위 조직이 있기 전에 일어난 부분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위약불 형태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 소유자 개인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철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 공용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용 부분은 전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분 소유자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거죠. 복도면 복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그걸처럼 지분처럼 있죠. 공용 우리가 공유처럼 지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부분도 각 구분 소유자 용도에 따라서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용도에 따라서 수익이 됩니다. 공유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주차료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같은 경우는 정관에다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련해 둬야 됩니다. 단지 그 정관에 마련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수익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주차료 수익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각 구분 소유자 용도에 따라서 했죠. 용도가 원래 주차권에 대한 수익이 들어온 거죠. 그 용도는. 그렇죠? 그 용도는 합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구분 소유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죠. 왜? 수익 사업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가 같은 경우는 정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수익을 했던 부분을 수익 사업을 이제 세금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모아놨다가 저희가 나중에 고유 목적 사업 있죠. 공용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아니면 그 간판이라든지 수선 유지비 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잘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관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한다든지 변경하는 부분은 공유 부분은 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도 마찬가지고 전원 동의 있어야 되고 총유 부분은 뭐 정관에 있는 사원총회 결의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분 소유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의결이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처분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그 복도 부분이라고 했죠. 각 구분 소유가 용도에 따른데 요거는 처분 변경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4분의 3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유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요. 관리하는 부분은 지분 과반수가 여러분들이 공유 부분 해주면 관리 가능하듯이 과반수라 했죠. 우리도 지금 구분 소유 공유 부분에서 과반수면 통과가 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보존 행위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전용 부분은 누군가가 공용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전용 부분으로 이렇게 좀 했을 때는 각자가 철거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유하고 지금 똑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유 부분도 전원 명의가 돼 있고 뭐 합의도 그렇게 돼 있고 비법인 사단도 돼 있는데 우리 구분 소유의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그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의 건축물 대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있죠. 크게 두 가지 나와 있죠.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단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법인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그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목적에 대한 사업이 있게 되는데 수익 목적 사업은 나중에 우리는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나중에 수입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내에 우리가 좀 사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비법인 사단이라도 법인 세처럼 깎아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구분 소유의 공용 부분이랑 공유, 합유, 총유 이 부분은 좀 차이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용하고 수익하는 부분에서 각 구분 소유자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